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 국회 남은 상임위원장 7석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5원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똑같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전에 대해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여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항의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 등을 약속하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자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노조약 체결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러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노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테러 관계를 의식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북러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7개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이 남은 자리라도 받아들일지를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7석 수용에 대해 야당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당내에 남은 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을 뽑고 국회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서 추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원구성에 대해 더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한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데 야당은 거짓말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선서를 나란히 거부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떤 걸 물을 줄 알고 거부하겠다는 거냐면서 선서하고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도 증언하겠다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고발을 당한 신분이라면서 법에 보장된 근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분기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동결될 예정인데요.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똑같이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똑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 전력량, 기후환경, 연료비 조정 등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분기에 앞서 먼저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입니다. 해당 단가는 분기 직전 3달간 상황을 반영해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데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력당국은 이 단가를 지금 수준에서 동결했고 다른 요금도 높이지 않아 결국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에너지 위기로 한전도 현재 200조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부담과 계절 변화 등을 고려해 일단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노 관장 측은 이전에 대해선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넘기라며 이와 함께 지연 손해금 10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달마다 약 2,500여만 원을 내고 소송 비용도 노 관장 측이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해지일을 지난 2019년 9월 26일로 정해 서면 통보했기에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고 봤습니다. 나비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고 소를 제기한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며 무더위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해본 사람 중 40%는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산해보니 한 사람당 해마다 10만 원 정도는 피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최근 1년간 온라인 구매를 해본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1년 OECD 13개국 평균치와 우리나라 수치에 해당했던 50%보다는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규모는 1인당 연평균 10만 1,134원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3년 전 조사보다는 피해 금액이 5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당정이 쌀 민간 물량 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는데요. 농업직불제 예산도 5조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민간 물량을 5만 톤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쌀을 사들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농업인 소득 및 경영 관련 안전망을 세우기 위해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예산도 5조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다가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에버랜드가 푸바오와의 못다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에버랜드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사들이 보낸 시간 중 미공개 장면들을 담은 영화 안녕 할부지를 만들어 올가을 극장에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 할부지는 푸바오의 부모인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판다월드에 왔을 때부터 푸바오가 중국에 간 뒤 모습까지 다양한 장면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푸바오와 가족들의 일상을 밀착 촬영한 에버랜드는 앞으로 중국에서 푸바오의 현지 생활도 작품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엔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하루였죠.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돼 일요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된 가운데 경기 일부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하루였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 33도 안팎을 보인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과 호남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맛비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영남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제주에서는 비가 내릴 때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 최대 150mm, 영남 남해안 일부는 120mm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